왜냐하면 지금 옳고 그름이나 가짜 진짜 같은 거에 대한 지금 판단이 되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때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2.3 계엄의 밤에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군인들에 대한 정신교육 내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헌법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군대여야 한다는 거를 많이 교육시켰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불법적인 명령에 의해서 의사당까지 오긴 왔지만 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정말 아니다. 이번 상황을 보니까 정말 헌법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공직자들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정부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 이미 헌법 교육들을 공직자들한테 하나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독일은 이제 그 나치스 시절에 국가 전체가 마치 그 인권을 침해하는 기구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거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민교육센터, 거긴 정치교육센터라 부르는데요. 그 센터가 독일의 모든 주에 다 있습니다, 주별로. 그리고 이 교육하는 내용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토대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되게 무상입니다, 당연히. 미국도 내셔널 컨스티튜션 센터라고 해가지고 국민 헌법교육센터를 필라델피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했네요. 근데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이 센터 꼭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는 국민들이 주권을 잃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이 주권의 주인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그런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번 수업도 그렇고 선생님 수업을 딱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탁 무릎을 탁 치게 되면서 그렇지. 이 헌법을 좀 배워야 될 사람이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분이 이렇게 오늘 조용히 해줬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까 중간 부분에 이승현 아나운서 유독 비웃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웃으시네요. 아니 오늘 되게 참여율이 아까 되게 저조하셔서 진짜 많이 조시는 줄 알았는데 헌법 이야기와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찌 그런 다른 농담을 언제 무릎 하겠습니까? 치셨는지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쌤 수업 처음 듣는데 헌법의 중요성 정말 중요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헌법 다시 한번 보고 또 한국 헌법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 기회에 국민과 국가 관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국민과 국가의 관계, 국민과 공직자의 관계가 좀 잘못 설정돼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국가 권력은 제 역할을 충실히 못했어요. 근데 국민은 넘칠 정도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I guess what struck me the most on that night was how quickly people mobilized. It was only an hour and a half ago that he had declared martial law, and yet so many people were already here, and so many people knew what to do. The fact that the people were there with flags, with pickets, with slogans, with chants so quickly and were able to mobilize and come together as one. I don't think there's another country on earth that can do that. 솔직히 좀 놀랐어요. 상상하던 거랑 너무 달라서요. 군인이 전부 국회를 둘러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민들이 오히려 꽤 많으시고 제 머릿속에는 이미 나라가 망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니까 아닌 거예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가 아마 2시 반 3시 정도였을 거예요. 노점 상인분이 어묵 트럭을 하고 오셨는데 정말 먹고 싶은데 긴장되면은 정말 배고프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오시더니 그 5만 원권을 탁탁탁 세더니 40만 원 됐을 거예요. 뭉텅이 주시면서 여기 계신 분 싹 나눠주세요. 와,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어묵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평범하고 본인조차도 깨닫고 있지 못한 자기의 어떤 면이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지탱하는구나. 감동적이네요. 여운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뭔가 영상에서 마지막 인터뷰 때도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를 지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더 뭉클하고 여운이 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직위, 직책이 있었던 위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는 시민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자부심과 긍지가 고취되는 시점에 이런 말씀이 약간 송구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준 것처럼 한국 시민의 힘은 강력하고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 비상계엄 같은 일이 또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뭐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갖춰졌다고 저절로 작동되는 건 아니고 이 민주적인 정치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잘 아는 시민, informed citize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아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국민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선거 정도에 불과한 시대를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하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렇게 취약하게 제도한 설계를, 위험한 설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국민이 국가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접 국민이 참여해보는 방식이 있죠. 예를 들면 국민들이 국회 입법 과정이라든가 행정부의 행정 운영 과정,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과정 이런 데 국민의 참여를 다 제도화해야 됩니다. 네. 특히 가장 어려워 보이는 거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 그런 건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사실 미국의 배심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참심 제도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 제도가 있어서 그 유무죄 판결을 배심원들이 들어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력도 있어요. 유무죄 결정을 아예 할 수 있는 거죠. 법관들이 갖고 있는 재판권은 우리가 헌법하고 법원조직법 같은 법률을 통해서 부여한 거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아, 여기 또 헌법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그 법관을 선출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보는 시험도 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한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법원이 암스게리히트라고 부르는데 1심 법원의 경우에는 직업법관 1명하고 법조가 아닌 일반인 법관 2명, 이 3명이 재판합니다. 그게 독일의 그 재판소의 거의 반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배심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사법 과정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법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